자, 교재 45쪽 행복한 1등급 문제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233번 볼게. 자, A가 0과 1 사이 값을 가질 때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눈 몫이 정수고 나머지가 2인 모든 A 값을 구하라요. 자, 뭐에 대한 얘기야?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나눗셈에 대한 얘기 나오면 우리가 그때 직접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뭘로 표현해야 되니? A를 B로 나눈 몫이 Q고 나머지가 R입니다라는 항등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이렇게 했지, 그치? 그럼 얼마를 10의 A승을 3으로 나눴더니 몫이 Q 정수야. 나머지가 2.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 그런 A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 지금 이런 A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자, 이 주어진 식을 A로 표현하셔야겠죠. A 범위 하려면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로그였잖아. 그치? 이걸 A로 쓰려면 밑이 10이니까 상용 로그야. 안 써도 되겠지? 로그 3Q 플러스 2로 쓸 수 있잖아. 그 범위가 뭐와 뭐사니까 0과 1 사이잖아. 밑이 10이에요. 그러면 3Q 플러스 2는 10의 0승 1보다는 크고 10의 1승 10보다는 작죠. 그 이 사이에 들어가는 Q 정수는 뭐 있어? 0, 1, 2까지 들어가지. 그치? 끝이네. 0, 1, 2 집어넣으면 A 구해지니 안 구해지니? A 구해지지? 끝나는 문제야. 별거 없습니다. 그치? 뭐만 잘 잡아주면 돼? 나눗셈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 잘해주시면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됐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자, 239번 보겠습니다. 239번. 자, 로그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의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는데 그러면 역시 주어진 조건을 뭐로 등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얘가 자연수라며 자연수라고 할게요. 됐지? 왜? 아니 로그의 상태로 다루기는 힘드니까 보통 로그는 지수로 바꿔서 표현하고 지수로 바꾸려면 당연히 등식으로 표현이 되어야지만 지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자연수가 되게 하는 x값의 개수가 6이라는 얘기는 이걸 지수의 표현을 바꾸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4는 뭐야 이거? 2차 방정식이지. 그걸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 즉 이 방정식의 뭐야?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6개라는 뜻이죠. 그치?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뭘로 파악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파악하는 거죠. 맞네? 즉 이쪽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요 상수함수지. n이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수 n이 결정되면 하나의 숫자잖아. 그치? 이 상수하고의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6개 나와야 된다고요. n의 값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럼 자, 일단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위로 블록할까냐 이렇게. 꼭지면 얼마겠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x 반의 제곱이면 얼마야? 2분의 2 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 빼기 4분의 a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곱빼서 나가면 플러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얘가 꼭지 많이 잡혀져. 근데 이 그래프랑 누구랑 이해해서의 그래프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n은 자연수라는 얘기지. 그럼 자연수에서 제일 작은 게 뭐야? 1 넣었을 때지. 그럼 결국은 1 들어가면 2랑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총 몇 개 된다고? 6개지? 그럼 뭐랑 또 만나야 되니? n은 2가들하고 또 만나야겠죠. 2가들하면 얼마야? 2의 제곱 4랑도 만나야겠죠. 그것도 몇 개? 2개. 그럼 아직까지 이것 몇 개 생겼어? 4개 생겼지? 2개 더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자연수는 2의 몇 승? 3승. 8하고 1 교점도 2개가 생겨야 돼. 그럼 6개 채워졌잖아. 그럼 더 이상의 자연수 생기면 돼요, 안 돼요? 교점이 생기면 안 되죠. 그 말은 그 다음 자연수인 2의 4제곱하고는 교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얘하고도 교점이 생기면 실경의 개수가 몇 개? 6개를 넘어서 8개가 돼버리겠죠. 그치? 결국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인 너는 얘보다는 어때? 커야 되고 얘보다는 어때? 작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지? 4분의 a제곱 더하기 4가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아야지만 교점이 딱 6개만 만들어지겠다. 4분의 a제곱은 8을 빼면 4, 8을 빼면 12. 그 다음에 a제곱은 4를 곱하면 16, 4를 곱하면 48이 되겠고요.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5, 6, 2개네, 그치? 따라서 모든 a 값 곱은 32 되겠네. 30. 그러니까 뭡니까? 뒤에 항상 계산은 쉬운데 앞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된다. 그럼 로그가 자연수 n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는 건 우리가 지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치? 지수나 그릇 접근할 때도 분명히 자연수 한 편에 쓰면 는 m 해놓고 걔들은 자연수입니다라고 해놓고 등식을 만들어서 풀었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자연수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고요. 로그의 편보다는 뭐가 더 편하니까? 지수의 편이 편하니까 지수의 편을 바꾸었더니 2차 방정식과 이런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총 6개래. 그러면 상수함수는 n이 자연수가 들어갈 때마다 달라지겠지? 당연히 어때? 위로 블록한 함수니까 교점이 생기려면 제일 작은 것부터 생길 수밖에 없잖아. 제일 작은 1부터 넣었을 때 생겼을 때 교점 2개. 그럼 그보다 하나 더 큰 1을 쓸 때 교점 2개. 3을 쓸 때 교점 2개. 더 이상 교점 생기면 안 되니까 4를 쓸 때는 만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점 위치가 이 사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변형인데, 기출문제인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면 이런 문제들은 맞고 내기 쉽죠. 쉬워. 2차 함수 조금만, 2차식 조금만 변형하면 되는 거니까. 또는 교점 개수를 몇 개로 바꾸면 돼? 8개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얘까지 들어오고 2의 5승은 안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개수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문제 바꾸기 쉽다. 그치? 출제할 만한 문제들이라서 같이 한번 보는가? 그래서 정수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하나씩 넣어보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해. 약간의 노가다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야. 여기 있는 거 옆에 있는 241번, 42번, 43번. 그치? 주어진 값들이 자연수다. 그 다음에 43번도 그치? 정수 이랬지? 집합 K. 그치? 로그 2의 n 빼기 로그 2의 k가 정수가 된다. 이런 조건들은 정수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모르겠으면 슬쩍 해설지만 살짝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일이 넣어가면서 확인하는구나. 그럼 다 넣어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 넣다 보면은 이런 패턴으로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추론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다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는 상용 로그를 보겠습니다. 잠깐만 PPT 좀 열게요. 따로 단원이 따로네. (1등급) 부분이나 터프 부분을 풀게 하면 다들 싫어해. 그치? 숙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고생을 하셔야 돼. 안 그래요? 나중에 수능 수학 안 볼 사람 없잖아. 그치? 뭐 내가 수시를 간다 정시를 간다 하더라도 수시를 가더라도 교과 같은 경우는 체제를 맞춰야 되고 논술 같은 경우는 체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말고 다른 걸로 하지 뭐. 그래도 되겠지만 보통 사회권 대학은
세 과목 정도는 최소 필요해. 제대로 맞추려면. 근데 세 과목 맞추려면 세 과목만 딱 잡고 있을 거야. 그 세 과목 중 하나 삐끗하면 네 개는 다 물거품 되는데. 그치? 세 과목을 맞추려면 네 과목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수학 배우고 뭘 할 건데? 그래. 그치? 내가 수학생이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입시에서 수학을 뺄 수가 없어. 정말. 수학을 버리겠다? 그냥 대학을 그냥 안 가고 싶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수학의 표준 점수가 점점 늘 그렇지만 항상 정시에서는 당락을 가르고 있는 수준이고요. 미리 좀 많이 생각 많이 하고 시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편해. 나중에. 지금이야 뭐 모의고사 풀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기본 문제만 풀어도 나는 충분하다 생각하겠지만 나중 돼 봐. 그렇지? 다들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는 누가 4점짜리 하나 더 맞추냐 그에 따라서 또 판가를 나니까. 그렇잖아? 나중에 다 풀어야 되는 것들이야. 어려우니까 넘어간다? 없어. 킬로 한 3문제? 뭐 그 정도야. 내가 1등급이 아니면은 뭐 공부 안 하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 3점짜리는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상용로그입니다. 상용로그는 뭐야? 밑이 10인로그잖아. 10인로그. 많이 쓰니까 10을 생략하고 쓰겠죠. 따라서 밑이 없다면 밑이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끝이야. 많이 쓰기 때문에 상용로그의 값은 미리 계산해서 뭐야? 표로 만들어 두고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표가 등장하기보다는 필요한 상용로그 값을 문제 끝부분에 이렇게 단수로 주겠지.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결국 계산이야. 자, 그러면 왜 상용로그를 많이 쓴다고 했어? 우리가 쓰는 수체계가 몇 쯤법입니까? 10쯤법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들을 직접 계산하기 힘들지만 그들의 어때? 최소한 몇 자리 수인지 게다가 최고 자리 숫자는 뭔지 이 정도만 대충 알아도 어느 정도 큰지 감이 오잖아. 그치?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수를 다루는 천문학이나 엄청나게 작은 수를 다루는 어떤 그치? 그런 분야에서는 로고들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그런 계산을 할 수만 있으면 목적은 달성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사실 상용로가 예전 전전전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원이었어요. 뭐 지표와 가수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그걸 이용하면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로도 많이 등장했던 게 상용로 부분이야. 근데 다행히 그런 부분이 교과서에서 싹 빠지면서 매우 가벼워졌어.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상용로는 표에서 상용로를 읽을 수 있으면 되고 표에 나타나지 않는 값들 있지. 상용로 표에는 어디부터 있어? 로그 1부터 로그 9.99까지 있지. 그럼 로그 10은 어차피 1이니까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만 들어있어요. 그럼 1보다 작은 로그나 10보다 큰 로그 값은 표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표에 있는 걸 가지고 구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끝나.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그거야. 근데 학교 시험은 그 이상이 살짝 나올 수도 있어. 옛날에 내용들이 흔적이 살짝 남아있어. 시중 문제들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늘 고민이야. 사실 늘 고민인데 물론 뭐 과학에서 나쁠 건 없죠. 안 나오면 그만이니까. 근데 또 우리가 어때? 뭐 효율성 따진다면 굳이 안 나올 걸 또 합니까? 또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생김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안 내야 정상이 맞아. 안 내야 정상 맞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특히 또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하면서 또 내거든. 또 안 내면 상관없는 낼 게 없어. 어려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도로는 해보자는 얘기야. 해서 나쁠 거 없는 것까지는 할게. 오케이?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상용로그의 정수분과 소수분이야. 모든 실수는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쪼갤 수 있어요. 정수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쪼갤 수 있다고. 이때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의 값으로 정해준다. 그럼 이렇게 쪼개면 돼. 그러면 로그도 분명히 뭐라 그랬어? 하나의 실수라고 그랬죠. 로그도 숫자야. 그렇게 생겼지만 본질은 숫자라고요. 따라서 로그도 때 정수분과 소수분을 쪼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때 그 로그의 정수분과 소수분의 의미를 보자는 얘기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표에 나타나지 않는 상용로 값을 구하는 거랑 동일한 맥락이라고요.
자, 1번에 봐봐. 243 보면 로그 5.13은 0.7이래. 좀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치? 1과 14의 값이니까. 그거 가지고 자, 로그 x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지수 x를 찾는 문제야.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봐봐. 로그 51.3은 어떻게 구했냐? 표에 있는 걸 이용하려면 진수가 몇 자리? 정수분의 한 자릿수로 바꿔야겠죠. 곱하기 얼마? 1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5.13, 0.71 더하기 로그 10,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71입니다 라고 쓰겠죠. 이렇게 로그 513은 표에 안 나와. 따라서 표에 나오려면 5.13 곱하기 100으로 하셔야겠죠. 그럼 100은 얼마야? 로그 100은 2. 5.13은 0.71. 따라서 얼마야? 2.7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바꾸어 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여기 1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상용로 값의 정수분이 1인 거죠. 정수분의 소수분이니까. 1은 왜 1이 나온 거야? 10 때문에 나온 거지. 10은 왜 나온 거야? 왜 10이 곱해지는 거야? 원래는 정수분이 몇 자리? 두 자릿수인데 상용로 표에 있는 값으로 바꾸려면 정수분 한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10을 곱해준 거잖아. 한 자리 곱하기 10해야지 두 자릿수로 바뀔 테니까. 아, 그러면 결국 뭐야? 이 진수의 자릿수는 1만큼 한 자리보다 1만큼 더 커져서 몇 자리 된다는 뜻이야? 두 자리 된다는 얘기지. 정수 부분이 1이면 진수는 1을 더한 얼마? 두 자리 부분이 된다는 얘기야. 그 마찬가지로 정수분이 2잖아. 왜? 여기서 두 자리를 더 더해서 세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수분이 2면은 더하기 1에서 진수는 몇 자릿수가 되는가? 세 자릿수 되겠다. 그치? 아, 그러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n 양수인 n으로 나온다. n의 정수 n으로 나오면 아하 진수는 몇 자릿수다? 로그의 진수는 몇 자릿수다? n 플러스 한 자리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한다면. 그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5130 또는 51,300 나오면 몇 자릿수야? 5자릿수지. 그럼 정수분 얼마 나오겠어? 4가 나오겠네. 4. 소수분 똑같이 나올 테니까 얼마야? 0.7에서 바로 4.71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때릴 수 있는 거. 됐지? 정리하니까 그래. 자, 그 다음 로그 0.513이야. 자, 소수분이 어때? 정수분이 한 자리도 아니지? 그럼 표에 있어 없어? 1보다 작기 때문에 표에 없죠. 그럼 어때? 표에 나오도록 하려면 5.13 곱하기 0.1 해야겠지. 0.1. 0.1은 10의 몇 승? 마이너스 1승. 10분의 1이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얘는 얼마야? 0.7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3929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자, 로그 0.0513은 한 자릿수인 5.13 곱하기 0.01 해야겠죠. 10의 몇 승? 마이너스 2승. 그럼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2. 요걸 5.13은 0.71 마이너스 1.29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2네. 아, 음수일 때 얘가 음수일 때 정수 부분은 이 눈에 보이는 정수보다 하나 더 작아지는 거네. 왜겠어? 마이너스 0.29를 선생님 마이너스 1.29를 마이너스 1 여기 쓰면 안 되죠. 왜? 우리 소수분은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 양수로 정하기로 했잖아. 소수분이 지금 뭘로 나와? 음수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되니? 하나 더 작게 만들고 1 빼기 0.29에서 소수분을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수분과 소수분을 분리할 때 만약에 그 주어진 실수가 음수라면 눈에 보이는 정수분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 정수분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소수분이 양수로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분해를 했어. 그럼 여기 있는 정수분 마이너스를 어디서 나온 거야? 원래는 한 자리 써야 되는데 뭐야?
하나 적기 때문에 자릿수가. 하나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튀어나온 거잖아. 결국 소점 몇 배짜리? 한 대짜리에서 처음 첫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정수자리에서 숫자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 작아지기 때문에 소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뭐야? 여기보다 자릿수가 두 개 작아야 되겠죠. 그럼 소점 몇째 자리부터 나오는 거야? 숫자가 두 번째 자리부터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상용로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야? 음수로 나온다고. 그럼 진수는 어때? 소수점, 음수 나올 때는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는 뜻이야. 정수분이 마이너스니까 소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고요. 정수분이 마이너스니까 소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고 있다고. 됐지? 자, 상용로 값을 구했는데 그 정수분이 양의 정수 나왔다. 그러면 양의 정수 n이 나오면 진수는 몇 자릿수야? n 플러스 한 자릿수야. 정수를 구했더니 정수분이 음의 정수 나왔어요. 그러면 진수는 0. 얼마로 시작하는 소수구나. 그러면 몇 번째? 정수분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소점 안에 몇 번째 자리에서?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처음 나온 거야. 그전까지는 계속 0.00 나오다가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로그 0.000513이면 어때요? 소점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처음이 아닌 수 나왔죠. 그럼 정수분이 얼마 나오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13이니까 0.71 그대로 써주시면 금방 로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얘들이 봐봐. 결국은 다 어때? 소수 부분은 계속 어때 나오니? 정수분이 양수는 음수는 소수분 다 얼마 나오니? 0.7 나오지. 그 이유는 뭐야? 다 누굴 기준으로 숫자를 바꿨기 때문에 5.13을 기준으로 바뀌었지. 5.13을 기준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진수들도 자릿수는 다르지만 숫자의 배열은 다 513으로 시작하니까 그런 거야. 자릿수는 다 다르지만 진수를 만드는 그 숫자들의 배열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상용록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소수분이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상용록의 소수 부분이 의미하는 말은 뭐야? 소수 부분은 결국 뭐랑 같다? 진수의 숫자 배열을 설명하는 거야. 숫자 배열. 상용록의 소수분이 똑같으면 두 상용록의 숫자 배열은 똑같겠구나. 정수분이 다르니까 자릿수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얘와 얘는 소수분이 똑같으니까 둘 다 진수의 숫자 배열은 똑같을 거라고요. 다만 정수분이 다르니까 자릿수만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상용록의 정수분은 진수의 자릿수를 뜻하는 거고요. 상용록의 소수분은 진수의 숫자 배열을 뜻해. 그래서 뭘 보고요? 소수분을 보고요. 진수의 숫자 배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정수분을 보고 진수의 자릿수를 판단할 수 있겠다. 그 두 가지를 조합하면 엄청 큰 수라든지 엄청 작은 수들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럼 다시 본론 들어옵니다. 본론. 이거 알면은 우리가 방금 같이 이렇게 직접 자릿수 변형해가면서 10의 거듭제곱을 곱하거나 나눠서 변형해가면서 푸는 거를 조금 더 단축을 시킬 수는 있잖아. 분명히. 자, 여기 나왔지. 로그 S가 마이너스 1.2고요. 어떻게 한다? 상용으로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분과 소수는 분리하자고요. 음수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 정수분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 더 작게. 마이너스 2. 그럼 소수분은 1 빼기 0.29 써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71이 되겠네. 됐지? 자, 마이너스니까 진수 x는 0.0 해서 소점 아래 몇 번째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수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0.0땡 맞지? 근데
소수분이 0.71이야. 어때? 얘랑 똑같죠? 숫자별도 얼마다 해도 513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0.0땡 할 때 뭐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x는 얼마다? 0.0513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아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와요. 알면은 편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자고. 계산하는 거고요. 247도 한번 봐요. 로그 417이 2.6201이야. 그럼 얘 못한다. 정수만 소수로 분리할 수 있겠죠. 2 더하기 0.6201이야. 따라서 얘를 소수로 갖는 어떤 로그 값이 있으면 그 진수의 숫자면은 얘랑 똑같이 417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2가 있으니까 진수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가 돼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굳이 뽑아낸다면 로그가 얼마야? 4.17은 한 자릿수니까 정수분은 0이 되겠고요. 실사배는 숫자별은 똑같으니까 소수분은 0.620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얼마야? A는 4.17 되겠죠. 얘는요? 3 더하기 0.6201이니까 소수배는 똑같죠. 소수분은 똑같죠. 숫자배는 417 똑같이 나올 거고 몇 자릿수야? 4자릿수지. 3이니까 진수는 4자릿수야. 따라서 진수 B는 4170에서 4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유형 2번 표 읽는 거야. 아까 선생님 뭐랬어? 표 읽기만 하면 읽는 거랬지. 표에 안 나온 거는요 방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표에서 읽어주시면 된다. 자, 로그 진수가 곱일 것 한다. 0.362 더하기 로그 3410으로 쓸 수 있죠. 0.362는 너랑 같다. 3.6이랑 똑같은 거죠. 3.62 얘네.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소수분은 네가 될 거고요. 진수분은 소점 안에 몇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영향 수 나왔지. 그 말은 정수분은 얼마나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정수분이 마이너스니까 소점 안에 첫 번째 자리에서 영향하는 숫자가 나올 거야. 진수가. 그리고 숫자별은 3주기랑 3.6이랑 똑같으니까 0.3이랑은 소수분은 0.558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더하기 3410은 뭐랑 같다? 3.41과 같겠지. 3.41 얘랑 같겠네. 근데 얘는 몇 자릿수야? 4자릿수지. 정수 몇? 얼마? 3. 숫자별은 똑같으니까 더하기 0.5328 그래서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표에서 읽어주시고 당연히 표에 안 나온 값을 묻겠죠. 표를 주더라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 부분인데 봅시다.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다.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서 그냥 졸지 마이. 로그 200의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라 할 때, 자, 어떤 상용어 값의 정수 부분을 찾는가? 분명히 모든 실수는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어느 걸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정수 부분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 소수분은 어떻게 한다?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분을 뺀 나머지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겠죠. 특히 무한소수, 무리수라면. 맞지? 소수분을 정확하게 소수로 표현할 수 없잖아. 왜? 무한소수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소수분은 원래 수 빼기 정수분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정수분부터 먼저 찾아야 돼. 자, 그러면 3로그의 정수분 어떻게 찾니? 로그 200의 정수분은 200을 갖다 놓고요. 어차피 밑이 얼마야? 10이잖아. 10의 근업제곱 중에서 200보다 작은 거와 큰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10의 2승인 100보다 크고 10의 3승인 1000보다는 작죠. 200은. 그럼 로그 취하면 얘는 얼마 되고요? 2가 되고 얘는 얼마 되고? 3이 되죠. 따라서 로그 10의 200은 2와 3 사이니까 얼마다? 2점 얼마 되겠죠. 따라서 로그
200은 2점 얼마 하니까 정수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소수분 얼마 된다? 요수 빼기 정수분 하는 거야. 로그 200 빼기 2라고 쓰면 되겠다. 됐지? 그럼 얘가 정수 부분 n, 얘가 소수 부분은 얼마? 알파. 자, 알파를 좀 더 바꿀까? 로그 빼기 로그로 하려면 로그 200, 로그 2는 얼마다? 100이죠. 10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로그 200 빼기 100은 로그 100분의 200이니까 로그 얼마 되니? 2가 소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지? 구하는 게 뭐야? 10의 n승 더하기 10의 알파승인데 n자리에 뭐 들어간다? 2, 10의 제곱 10의 알파승 자리에서 뭐다? 로그 2 그러면 100 a 로그 a의 b는 얼마? 2 100 정도가 되겠다. 자, 여기서 뭐만 잘 하시면 돼? 상용 로그의 정수분만 잘 찾아내시고 소수분은 전체 수에서 정수분을 뺀 나머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255번은) 가우스라서 안 하셔도 돼. 사실 가우스는 별거 없어요.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지. 다른 말로 뭐야? 정수분을 의미하는 거야. 가우스 3.1은 3.1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얼마야? 3이죠. 3.1의 정수분하고 똑같아. 정수의 편이 바로 가우스 기호야. 근데 가우스 기호는 교육과에서 원래는 안 나왔어, 원래도. 그렇지만 수능 같은 데 나왔을 때 항상 단서를 주고 가우스 기호의 약속을 정의를 던져주고 문제를 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외된다고 평가해서 명시했기 때문에 나오진 않아. 내신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내신에서 또 반영한다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오케이? 일단은 가우스는 가도록 할게. 혹시 나온다면 그냥 정수분입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자, 엄청 큰 수 또는 엄청 작은 수가 몇 자리 수인지를 보는 문제가 유형 4번과 5번 문제겠다. 자, 엄청 큰 수나 엄청 작은 수를 대략 가늠하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고 그랬어? 상용로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 주어진 수를 상용로로 취해서 자릿수와 숫자 배를 가늠해보겠다는 얘기야. 그게 유형 6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 한번 볼게. 자, 6의 10승은 몇 자리 정수인가? 플러스 유형 6번 문제까지 간다면 그중 그때의 최고 자리 숫자는 얼마냐 묻는 거야.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 전에 우리가 상용로부터 한번 볼게. 자, 로그 2는 얼마야? 0. 여기 다 까먹다. 0.3 3014 근데 3014 아씨 잠깐 어디 있어있나? 3010 로그 3은 0.4781 맞니? 477 우와 7이 뭐냐? 진짜 완전 깜짝 놀랐다. 그렇지. 그냥 교훈을 주는 거야. 이럴 필요 없다. 그냥 문제 주거든. 문제 주는 대로 써야 돼.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계산이 들어오지니까 쌤들이 너네 배려한다고 로그는 0.3, 0.45 이렇게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계산하시 내볼 수 있는 걸 계산하면 큰일 나. 그렇다고 내가 일부러 자, 어쨌든 이 두 개 주면은 로그 7 빼고는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지? 로그 4는 얼마야? 2의 제곱이니까 2로그 2니까 0.6020 됐지? 자, 로그 많이 놓친다고 그랬어. 그냥 로그는 어디 보겠지? 그치, 2분의 10. 그럼 로그 10 빼기 로그 2지. 1 빼기 로그 2야.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요. 로그는 1 마이너스 로그 2야. 0.6990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모른다고 못 푸는 친구도 있어요. 안 돼? 로그 이건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 0.778 하나. 이거 헷갈리지.
됐지? 로그 7은 몰라 따로 줘야 돼 필요하다면. 로그 8은 2의 3세니까 3로그 2야. 0.9030. 로그 9는 2로그 3이지. 이거 두 배니까 0.9 542 그랬나? 됐지? 계산해. 그러니까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항상 이 두 개만 줄 거라고요, 대부분. 로그 7을 필요한 경우라면 따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6의 10승이 몇 자리인지 보려면 먼저 한다. 상용으로 합니다. 로그 6의 10승은 10 로그 6이고요. 로그 6은 얼마다? 로그 2 더하기 로그 3 0.778 하나가 되겠죠. 잘 보세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7.781이 되겠죠. 그럼 이놈의 상용로그 값이 7.781로 보여졌어. 자, 상용로그 항상 습관적으로 한다. 정수가 소수는 분리하라고 그랬죠. 7 더하기 0.781이야. 정수 부분이 7이야. 진수는 몇 자릿수야? 진수인 6의 10승은 몇 자릿수야? 8자리 수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기서는 안 물었지만 이 숫자 배열은 뭐랑 소수분과 관련이 있죠. 소수분이 0.781이야. 그러면 로그 값이 0.781이 되는 놈의 진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잖아. 역시 상용로가 뭐 하는 거야? 두 개가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죠. 0.781 봐봐. 어디 있어? 얘보다 크죠? 로그 7은 필요하다면 줄 거야, 문제에서. 0.8 8542 8451 빨리 찾아봐. 로그 7 0. 안 쓰려면 쪽팔리니까. 뒤에 표 못 찾아. 상공 표 있잖아. 빨리 찾아. 괜히 스피치 낸다. 없다고? 있잖아. 상공 표 있잖아. 로그 7 7.0 845 맞네. 와우. 확신하게 없을 때는 안 써야 되는데, 그치? 너네 그런 적 없다고 그래. 초등학교 때 무슨 중간식 답 쓸 때 맞춤법 헷갈릴 때 이게인지 이건지 헷갈릴 때 약간 뭐 이런 경험 없어요. 여행을 바라면서. 맞잖아. 어쨌든 자 그러면 봐. 0.782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죠. 그치? 로그 6보다는 크고 로그 7보다는 작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 6. 얼마가 되는 놈이 0.781이라고 할 수 있겠네. 로그 6보다는 분명히 커야 돼. 로그 7보다는 분명히 작아야 돼. 따라서 0.781을 로그 값으로 갖는 그 진수는 6. 얼마 6과 7 사이가 수가 되겠죠. 맞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놈을 소수분으로 갖는 진수는 6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될 거라고요. 그럼 얘도 소수분이 0.78이니까 얘의 숫자 배열도 뭐로 시작하겠어? 6으로 시작하겠죠. 따라서 이놈의 최고 자리 숫자는 얼마 되니? 6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6의 10승은 6으로 시작하는 8자리 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때? 크기가 대충 나오잖아. 그렇지? 8자리 숫자면 얼마야? 공이 7개 붙는 거니까 1000만쯤 되겠다. 그렇지? 6천만 얼마 나오겠다. 6천만. 그치?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가 있잖아. 됐네? 자, 어떤 큰 수나 반대로 작은 수의 로그 값, 상용로 값을 취하시면 상용로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 로그 값을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분리딱 하면 정수분을 통해서 진수가 몇 자리 수인지 또는 소점 안에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말할 수 있고 소수분을 보면 그때의 제일 최고자리 숫자, 제일 앞에 나오는 숫자가 무엇인지는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됐음? 한 번 더 말해볼게.
마찬가지야. 이렇게 큰 수 나오면 구할 수 있고요. 자, 259번 봐봐. 같은 원리인데 자, 뭔가 또 당황스러움이 있을 거야. 7의 100승이 85자리 정수일 때 7의 30승은 몇 자리 수인가? 그럼 봐봐. 7의 30승 구하려면 당연히 뭐야? 로그 치하라 그랬죠. 30 로그 치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값의 정수분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몇 자리인지 나올 테니까. 근데 로그 치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내 기억에 있는 걸 쓰지 말라고 했어야 얘가 구해야 된다고요. 그럼 뭐야? 아, 저놈이 85자리 수라는 얘기는 얘를 계산하면 맞지? 얘 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85자리 수니까 진수가 85자리 수니까 정수분은 얼마나 나온다는 얘기니? 84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놈의 정수분이 84로 나온다는 얘기는 84점 얼마라는 얘기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룰 거야? 없어 보이게? 84점 얼마 이렇게 할 거야? 없잖아. 정확하게 그럴 때는 뭘로 나타내야 돼? 투정식으로. 로그 7의 100승 또는 100로그 7이 84점 얼마라는 얘기는 뭐보다는 크고 나갔고 84보다는 커 나갔고 뭐보다는 작다는 뜻이야. 85보다는 작다고 표현을 했었겠지. 정확한 값을 모를 때는 부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맞지? 응. 정수분이 84가 되려면 84 이상, 85 미만이 되야겠죠. 그러면 로그 7은 100을 나누면 100분의 84 이상, 100분의 85 미만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럼 이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 부정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풀어야지. 아, 그러면 30 로그 7은요. 여기다 뭐 곱한다? 30 곱하면 되겠죠. 젠장. 100분의 30 곱해봐. 38, 24, 3, 4, 12. 250, 100분의 30 곱해봐. 38, 24, 3, 5,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2.52 2.55 나오겠죠. 그러면 이놈은 대략 2. 얼마네 2. 얼마네 정수분이 얼마나 나오니 25네 25. 얼마죠. 맞지? 25. 얼마야. 그러면 이놈의 정수분이 얼마라는 얘기야? 25란 얘기지. 그럼 진수는 몇 자리 수라는 얘기야? 26자리 수, 26자리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또 위에 문제랑 비교하면 위에는 필요한 상용 값을 던져줬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넣고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야. 로그 7 값을 줬으면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정수분 바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직접 주는 대신에 뭐야? 다른 숫자의 자릿수를 통해서 정수분을 찾고 정수를 찾으면 그놈의 로그 값의 범위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범위를 통해서 이놈의 범위를 찾고 다시 정수분을 찾아내는 문제야. 조금 번거롭게 갈 뿐이죠. 그렇죠? 이것도 연습을 해두셔야 돼. 됐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엄청 작은 수도 상용을 취해서 자릿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261번 보겠습니다. 뭔가 재밌지 않니? 뭔가 이렇게 착착착 뭔가 추론해 나간다. 그래, 그렇게 쳐다보시면 알겠어. 자, 2분의 1에 50승이라는 개 작은 수가 있어. 그놈이 그래도 도대체 얼마나 작냐 보자는 얘기야. 그럼 뭐한다 역시 또 상용으로 취해보는 거야. 로그 2분의 1에 50은요 50 로그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50 로그 2로 쓸 수 있지. 또 로그 2가 지금 얼마야? 0.3010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50을 곱하라고요. 아이씨 마이너스 3.01에다가 5를 곱하면 되죠. 15 됐음? 자 상용값이 구해졌어. 그냥 그 다음 뭐 해야 되니?
상용로 값이 이렇게 구해졌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습관적으로 정수분과 소수분을 분리하자고. 음수니까 하나 더 작은 거. 맞지? 그러면 소수분은 1 빼기 0.05지. 그럼 0.9가 되겠지. 그러면 정수분이 얼마 나왔던 얘기야?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는 이 진수인 네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16번째 자리에서 그치?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0.00000 나다가 15개 0이 쓰여진 다음에 16번째에서 0이 하는 숫자 처음 나온다는 뜻이야. 엄청 작네. 그럼 답은 얼마야?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그럼 그때 처음 나는 숫자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뭘 봐야 된다? 소수를 봐야겠지? 소수 부분이 진수의 숫자 대를 설명하니까 0.9면 어때? 얘보다는 작고요. 얘보다는 크죠? 그러면 0.9가 되려면 진수는 8점 얼마가 돼야 되네. 8점 얼마입니까? 너도 얼마야? 같은 숫자 배를 써야겠죠? 너도 뭘로 시작하겠다? 8로 시작하겠죠? 처음으로 얘기하는 숫자 얼마 나타난다? 8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했죠. 괜찮아? 안 물어봤지만 거기까지 우리 얘기할 수 있다고. 그게 유형 6번 문제라니까요. 자, 223번도 같은 패턴이죠. 로그 값을 직접 필요한 걸 안 주고 대신 어떻게 한다? 얘 가지고 로그 18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얘의 로그 범위를 구하고 그럼 정수분이 구해지고 몇 자리 숫자인지 나올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같은 패턴이야. 해볼 수 있겠지? 그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유형 6번. 세번째 숫자 구하기. 이게 다 했는데 뭐. 그쵸? 266번 한번 볼까 그러면? 마지막 터프. 로그 x는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x제곱은 소수점 아래 a제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b가 나타난다. a 더하기 b는 어디 있습니다. 로그 x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x제곱은 소수점 아래 몇 번째로 처음 0이 아닌 숫자 나냐? 뭐 하나? 로그 치하라고 했죠? 마찬가지야. 니놈의 자릿수 공하면 로그 치하라고요. 로그 x제곱은 2로그 x고요. 두 배 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는 거죠. 얼마야? 마이너스 1.6이지. 자, 혜령아, 졸지 말고요. 안 졸았어? 미안. 상용로 값이 나와서 그 다음 뭐 해야 되니? 그치, 정수분과 소수는 불려야 되겠지. 마이너스 2 더하기 0.4. 그럼 소수점에 몇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미쳤네.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치? 그럼 그때 첫 번째 숫자는 뭐 가지고 0.4 보는 거지. 0.4는 얘보다 커 얘보다 작죠. 2와 3 사이니까 얼마야? 2점 얼마가 되겠네. 그럼 여기 숫자 별도 뭐야? 2로 시작하겠다. 그치? 첫 번째 숫자는 뭐가 된다? 2가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거 왜 터프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치? 자, 요 정도면 선생님 충분하다고 봐. 그 뒤에 유형 7번, 유형 8번은 그거를 또 이용하는 문제긴 해. 소수분이 같을 때 두 성인로그의 소수분의 합이 1일 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 교과에서 좀 다르던 문제고요. 물론 우리가 배운 걸로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옛날 스타일 문제야. 그치? 일단 여기까지는 세면 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7번, 8번, 그 다음에 9번은 가옥상수니까 뺄게. 9번까지는 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남는 게 뭐야? 문제 많지. 근데 별거 없어. 그냥 하는 문제야. 실전 하는 문제. 여러 분야에서 로그가 쓰인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로그가 상용로가 들어있는 이런 관계식들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묻고자 하는 거야. 그럼 식이 주어져 있으니 우리가 식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 식을 보면서 주어진 값들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용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자, 얘가 예전에는 수능에서 엄청 자주 등장했던 유형이야. 근데 요새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만 내신은 여전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해서는 해주셔야 돼. 별로 힘든 거 없습니다. 유형별로 하나씩만 해볼게. 하나씩 해볼 것도 없는 문제인데. 유형 10번에 하나씩 보자. 유형 10번에 어느 거 해볼까? 제일 쉬운 걸 대표 문제를 할까요? 제일 터프를 할까요? 빨리 얘기해. 터프 아니면 대표 문제. 하지마. 뭐 어쩌라고? 빨리 얘기해. 아이를. 너는 아이야? 니만 이네? 저 아닌데. 너도 아이야? 따라서 근데. 이게 분위기가 다르네. 아까 앞에 1학년 반은 또 피자를 사줬는데 내가 없어도 지들끼리 잘 놀아. 그냥 다 이 천진이가 수다 끌고 막 갑자기 친해지고 막. 지난번에 나 없으니까 뭐 분위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나도 힘들어. 나 나이가 말이야. 너도 아이였어? 이상한 아이들이구나. 자, 10번. 그래. 터프 해주지. 자, 온갖 분야가 다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필요가 없어. 안 읽어도 돼. 뭐가 있어? 이런 식이 있지? E가 뭐라고 해서 찾는가 E? 야 어딨냐? 필요한 에너지네. K는 상수. 제일 숫자에 안 바뀌는 거야 상수는. C2가 뭐야? 안쪽 농도고요. C1은 바깥쪽 농도네. 그럼 에너지는 상수. 안쪽 농도, 바깥쪽 농도. 보면 되겠네. 됐죠? 안쪽 농도가 바깥쪽 농도의 2배일 때. 그럼 안쪽 농도가 지금 C2면 바깥쪽 농도는 얼마야? C1은 2배의 C2로 쓸 수 있겠죠. 그때 에너지가 0.41에 뚝심을 넣는 거지. 에너지 E는 K 곱하기 로그 C1 자리 얼마야? 2C2를 쓸 수 있겠죠. 빼기 로그 뭐야 C1 자리인데? 이 C1 자리고 C2 자리네. C1 자리 얼마야? 2C2를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계산할 때는 얼마나 나더라 에너지가? 0.42라고. 됐지? 있는 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 그럼 뭐야? 계산하면 되지. 나 빼기니까 어때? 뿜으로 들어가겠죠? 또 얼마 되니? 로그 2CT분의 C2니까 얼마 되니? 2분의 1이 되겠죠.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죠. 2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로그 1을 분담했어 문제에서. 0.3으로 주지. 봐. 주어진 걸 하라고. 0.3으로 주면 마이너스 0.3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0.3K가 0.4이잖아. K가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죠. 마이너스 0.3K가 0.4이면 마이너스 3K가 4.2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K값이. 분명히 K값 구해서 이제 계산하겠지 또. 뭐라 그러냐? 안쪽 농도가 C2가 바깥쪽 농도의 8배일 때 안쪽 농도 C2가 바깥쪽 농도 C1의 뭐 이거 잘못 쓴다 이거? 안쪽 농도가 C2가 바깥쪽 농도가 바꿨었네. 제대로 보라고. 제대로. 안쪽 농도 C2가 바깥쪽 농도 C1의 몇 배? 2배. C2가 C1의 2배. 2C1 C1 그럼 얼마 이거? 로그 2지 이거. 로그 2니까 얼마? 0.3 0.3K가 0.4이니까 K는 얼마다? 1.4 됐죠? 자 그러면 바깥쪽 농도 안쪽 농도 C2는 바깥쪽 농도의 8배야.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야. E는 K 얼마 구했냐? 1.4라고 구했죠? 곱하기 로그 C2
8C1이 되겠죠. 빼기 로그 C1. 계산하는 뜻이고요. 얘는 뭐 되니? C1분의 8C1이니까 8 되겠죠. 1.4 곱하기 로그 8이 되는 거고요. 로그 8은 3로그 2죠. 로그 2가 0.3이니까 로그 8은 0.9가 되겠네. 0.9 곱하기 1.4지. 919, 9432. 이거 뭐하니? 이거 뭔 짓이야? 상태가 안 좋네. 됐지? 이거 뭐야? 뭐 저게 뭐 내용을 이해할 필요도 없잖아. 쌤 문제 읽었어? 안 읽었잖아, 그렇지? 식보고요. 필요한 정보만 찾아서 그대로 넣어줄 것밖에 없어. 다 이런 문제들이야. 11번도 안 할게. 오케이, 다음에 해서. 하루 풀러니까 미쳤네. 자, 그래서 유형 13번까지는 식이 주어져 있고요. 식에다 대입하시면 돼. 선생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겠어. 그런 질문 하지 마. 나 몰라. 아니, 이해하지 말고 질문 하지 마.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 유형 14번은 볼게. 유형 14번은 왜 푸느냐면 얘는 이제 식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식만 자체도. 자, 제주도 관광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매년 18%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고 할 때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현재의 5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몇 년 후 나오면 항상 그래. 미지수를 보내도 X로 되겠죠. X년 그러면 좀 하면 좀 그래야죠. 미안. 자, 어쨌든 X년 후에 관광객 수가 5배가 된다고. 그치? 그럼 식을 나타내야지. 어떻게 할 거냐? 자, 매년 18%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현재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 현재 관광객 수를 내가 A라고 둘게. 맞니?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매년 18%니까 18% 증가하겠겠네. A에다가 A의 18%만큼이 더 늘어난 거잖아. 그럼 이걸 A로 묶어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써도 이제 1이 뭐야? 원래 있는 거. 얘는 뭐야? 증가한 비율이잖아. 원래 비율을 1이라고 보면은 증가한 거는 18% 100분의 18만큼 증가한 거지. 그 비율만큼을 A에다 곱해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2년 후는 다시 이거에 얼마만큼? 18%만큼 증가하는 거지. 그 전년도의 18%니까. 그럼 이놈의 18%니까 다시 원래 비율 1에다가 증가한 비율 100분의 18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결국 얼마 됩니까? 1 더하기 100분의 18의 레슨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그 원래 비율과 증가 또는 감소한 비율의 합이 계속 곱해질 수밖에 없잖아. 일정한 비율로 계속 곱해질 테니까. 그러면 결국 X년 후면 A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8의 X승이 되겠죠. 그렇게 한 게 현재의 5배 5A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럼 A는 어때 결국은? 아 몰라도 상관없는 거였네. 이거 푸는 거야 방정식. 1.18의 X승이 5가 되는 거죠. 그 X를 찾는 거야. 자, 지수를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였어? 로그였죠. 따라서 X는 로그 1.18의 5가 되겠죠. 상용으로 해서 하니까 로그로 바꾸면 얼마다? 로그 1.18분의 로그 5가 되겠죠. 로그 1.18은 얼마야? 0.07이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로그 5는요? 선생님 몸풀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로그는 1 빼기 로그 2잖아. 1 빼기 0.4니까 얼마다? 0.7 되겠네. 얼마다?
몇 년 후야? 10년 후에 5배가 되겠다. 됐죠? 이거 간단한 식이야. 그래서 이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의 식만 표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일정한 비율로 감소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 밑에 있는 터프도 한번 볼까? 300번, 마지막으로 300번 볼게요. 어떤 화학 물질의 양은 1시간 간격으로 전 시간에 비해 40% 증가하고 10%의 감소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무슨 말이야? 처음 1시간은 40% 증가했다가 그 다음 1시간은 다시 10% 감소했다가 다시 1시간 뒤에는 40% 증가했다가 다시 10% 감소했다.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는 뜻이야. 맞죠? 예를 들어 처음이 1이었을 때 1시간 후면 40% 증가했으니까 얼마 되니? 1.4가 됐겠죠. 다시 1시간 지나면 그거에 어때? 10% 감소하니까 이거 10%는 얼마야? 0.14죠. 1.4에서 0.14를 빼면 0.126이 되겠죠. 다시 이거 어때? 40%만큼 또 더해질 거고 다시 그 결과에 또 10%만큼 또 빠질 거지.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10이었을 때 24시간 후의 양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4시간이면 위에 있는 짓거리가 몇 번 반복되는 거야? 40 늘고 10 주는 거를 한 세트로 본다면 몇 세트? 12번 반복되는 거지. 12번. 그럼 한 세트 먼저 시켜볼게. 따로따로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세트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그치? 처음 양이 10이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 얘의 40% 늘으니까 1 더하기 100분의 40만큼이 는 거지. 그치? 다시 이 양의 10%가 줄지. 그럼 1이 원래 양이고 10% 줄었으니까 100분의 10만큼 빠져야겠지. 이게 한 사이클이 지냈을 때잖아. 그러면 한 사이클이 지날 때마다 얼만큼씩이 이만큼씩 계속 곱해지는 거네. 맞죠? 24시간이면 이런 사이클이 몇 번? 12번 지나겠지. 이걸 뭐라는 얘기야? 됐죠? 계산해보자. 10 곱하기 1.4 곱하기 0.9 됐어요? 1.4 곱하기 0.9는 919 9436 1.26의 12승이 되겠고요. 1.26의 12승은 어떻게 구하지? 계산해야 되잖아. 1.6의 12승 어딨어? 이 값을 지금 이게 우리 답이잖아. 이게 우리 답이잖아. 뭐 하려고 한다. 맞네? 얼마야? 야, 엄청 작잖아 이거. 이거 작나 크냐? 모르겠어. 크든 작든 어쨌든 계산이 힘들지. 자, 젊은 숫자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자 그랬지? 로그 쳐야 되잖아. 상등부. 그지? 상등부 쳐라 그냥. 얘를 내가 뭘 한다? 조심하세요. 일단 얘를 뭐야? 답이니까 여기 x를 볼게. 그러면 로그를 칠 때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로그 치어서 계산해서 답 쓰는 친구도 있어. 미친 거야. 난 이 값이 궁금한지 이게 로그 취한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어떻게 돼? x란 등식을 만들어 놓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셔야 된다고요. 양변에 상등을 차면 로그 x는 로그 10 곱하기 1.26의 12승이 되겠죠. 자, 여기 1 더하기 로그 1.26의 12승이니까 10이 앞으로 빠지겠지, 이렇게. 1 더하기 1.26이 얼마야? 0.1004지. 0.1004에다 곱하 11. 12? 298 1004 12048 소트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 1.2048 그럼 얼마야? 2.2048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답을 이거 쓴 놈들이 있어. 미친 거야. 그지? 아까 말하니 지금 내가 구한 거는 x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 x값을 구하기 힘들어서 뭘 구한 거야? 일단 로그 x를 계산한 거야. 로그 x가 x가 2.2048이라고 상로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자 그랬어 님이? 또 정수가 소수는 풀려야 되겠죠? 2 더하기 0.2048이죠. 그치? x는 몇 자릿수야? 세 자릿수지. 소수는 0.2048이야. 마침 나와 있잖아. 로그 1.62 2048이라고요. 그럼 너희 진수 배울 때 얼마야? 쟤랑 똑같이 16이겠지. 16인데 몇 자릿수라고요? 세 자릿수라고요.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x를 계산하셔야 되는 거야. 조금 어렵지 D가. 식만큼까지 좋았어.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어때? 계산이 힘들잖아. 지수가 너무 크니까. 엄청 큰 수나 엄청 작은 수 또는 지수가 높은 수들은 계산이 힘들어. 이런 계산하는 게 바로 뭐야? 상로가 연대 투입되는 거야. 그럼 양면을 로그를 취해야 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등식을 만들어 놓고 양면을 취하셔야 돼. 이거 만들고 그냥 로그 취하면 이 답을 쓰는 게 쓰기 십상이라고요. 로그를 취해서 로그 x 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렇게 구한 로그 x 값을 통해서 다시 진수인 x를 파악하는 거. 잘 봐두셔야 돼요. 알겠어? 가장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내용상 어려운 건 없잖아. 내용 안중에다 그랬으니까. 계산해서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연습하셔야 돼요. 됐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로까지 조금 많이 나갔다. 그쵸? 많이 나갔다는 얘기는 숙제가 좀 많겠다는데 오늘이 수요일이고 우리 금요일에 수업하잖아. 나는 모르겠고 나는 뭐 왜 이렇게 원모습 왜? 좋아서 자 어디서부터 숙제야 우리가 38쪽 190번부터 그치? 자 인간적으로 내가 1등급은 다음에 넣을게 190쪽부터 55쪽 300분까지 110문제 가 있잖아. 중간에 이거 빠졌잖아. 중간에 여기 한 자비롭게도 10문제가 빠졌으니까 100문제 됐죠? 여기까지 55쪽까지 형준아 가능합니까? 가능 혹시 안 하다면 중간에 있는 서술형과 1등급을 조금 미루셔도 괜찮아. 언젠간 해야 될 거니까 나약한 생각 갖지 말고요. 해내봅시다. 알겠지? 그러니까 1등급 서술형은 또 뒤로 미루고 일단은 유형편에 있는 것들 다 풀어내시고 가능하다면 1등까지 다 풀어오시면 좋겠어요. 55쪽까지 됐니?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화 주시고